복문장 번역의 기술 5단계. 복문장도 문장을 나열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의 본질은 문장의 중요도 순입니다. 사실 단문장도 가만히 살펴보면 단어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죠. 그 복문장의 패턴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먼저 모든 문장과 문장 사이를 슬래시로 구분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분리된 각각의 문장은 단문장 번역의 기술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는 복문장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문장 번역 기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팝송 영어 단문장 중심으로 된 without you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복문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필자가 개발한 복문장 연결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는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모든 복문장은 아무리 복잡하고 길어도 코유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문장의 구조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영어 구문론이라는 구조 분석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에 져서 복문장 경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 먼저 복문장을 직역하고 의역을 합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의 복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순서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고 영작도 가능해집니다. 복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복문장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문장들을 각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는 슬래시를 거쳐 구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영어 문장이 훨씬 쉬워 보이죠. 자, 읽어볼까요? I went to your wedding, although I was dreading the thought of losing you. My poor heart kept saying, your dreams are true. The teardrops were falling because we were losing you.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단문장 번역의 기술은 팝송 영어 단문장 편을 보거나 본인에 져서 단문장 영적의 모든 것을 보세요. I went to your wedding. 난 당신의 결혼식에 갔어요. Although I was dreading the thought of losing you. 비록 당신을 잃는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면서도요. 여기서 though나 although나 또는 even though는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약간의 차이 정도가 있는데 although는 보통 문장에서는 쓰지만 회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죠. even though도 같은 뜻이긴 하지만 좀 강조되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장의 앞부분에 나오죠. even though 문장이 앞부분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복문장으로 사용했겠죠.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앞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뒤에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접속사 although가 있는데 although는 though와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even though가 또 있죠. even though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약간 강조를 할 때 사용하는데 영어는 강조의 순이기 때문에 앞에서 사용될 확률이 큰 거죠. Even though it's true,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I don't want to trust,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이와 비슷한 게 even if가 있죠. 한국말로는 비록 뭐뭐가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지만 even if는 if가 붙은 만큼 실제 가정에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Even if you come to see me, I don't see you. 비록 네가 날 보러 와도 난 널 안 볼 거야. 안 온다는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온다면 하고 가정에서 말한 거죠.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 문장과 문장 사이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문장의 관계를 알 수도 있고 또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복문장 코드는 본인이 개발한 것으로 어떤 문장이라도 복문장은 코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3개 이상의 단문장으로 연결된 복문장이라 할지라도 코드를 컨비네이션 하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장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선, 결과, 후 조건의 문장입니다. 복문장 7가지 규칙 중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do while. do는 먼저 행한다는 뜻이죠. while은 어떤 조건 전제 한도 내에서, 그래서 코드로는 DW가 됩니다. 복문장 번역의 5번째 단계는 직역 후 의역을 합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가 갖고 있는 본래의 뜻과 개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영작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죠. I went to your wedding, although I was dreading the thought of losing you. 직역을 하면 난 당신의 결혼식에 갔어요. 비록 두려워하면서도 잃는다는 생각에 당신을. 의역을 하면 비록 당신을 잃는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면서도 당신의 결혼식에 갔어요. 복문장 번역의 2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My poor heart kept saying. 내 불쌍한 가슴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Your dreams are through. 너의 꿈들은 다 가버렸다고. keep은 계속하다는 동사죠. 그래서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옵니다. 행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분사가 사실상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어는 명사만 오기 때문에 동명사라고 칭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I have kept studying English these days. 요즘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 I have studied English continuously. 우리가 보통 계속이란 말을 부사처럼 해서 사용하고 싶지만 이런 표현은 여기엔 어울리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할 때 예를 들면 물을 따른다든가 그럴 때는 어울리지만 이런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어울리는 말은 아니죠. 물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TV도 안 보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다면 과장해서 표현할 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는 계속이라는 걸 부사로 사용해서 영작을 하면 안 됩니다. 복문장 번역의 3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죠. 이 문장은 1번 문장의 saying의 목적으로 2번째 문장이 온 것이죠. 그래서 현재 분사나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온 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I want to say that I love you. 나는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I will sing a love song saying I love you in my mind. 마음속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 노래 하나를 부르려 그래요. Saying that I love you is not easy for me.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나에게 쉽지 않아. 여기서 주어는 saying이죠. 동사는 is고 그리고 saying은 어떤 말을 한다는 뜻이니까 목적으로 대디아 문장이 온 것이죠. 복문장 번역의 4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 문장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동사가 아닌 saying의 목적으로 2번째 문장이 온 것이죠. 이렇게 현재 분사나 동명사,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온 문장을 표현하는 코드가 VO입니다. verb object형, 동사의 목적형에 해당해서 복문장 규칙의 6번째에 해당합니다. 코드로는 줄여서 VO라고 하죠.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는 5번째 직역 후 의역을 합니다. My poor heart kept saying, your dreams are through. 나의 불쌍한 심장이 계속해요 말하는 것을 너의 꿈들은 통과한 거라고 의역을 하면 너의 꿈들은 다 가버렸다고 나의 가여운 가슴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복문장 번역의 2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은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The teardrops were falling. 눈물 방울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Because we were losing you.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을 잃고 있으니까요. fall은 떨어지다는 뜻이죠. 빠지다는 뜻도 됩니다. 불규칙 동사로 과거는 fell이고 과거 분사는 fallen입니다. He has fallen in love with her. 그는 그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직역을 하면 그는 그녀와 함께 사랑 속에 빠졌어가 되죠. My baby fell asleep. 우리 아기가 잠들었어. My cell phone has fallen into the water. 내 핸드폰이 물속으로 빠져버렸어요. 어떤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을 썼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동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in 대신 into를 사용했습니다. 복문장 번역의 3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 관계를 파악합니다. 이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서 상황을 말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그에 따른 조건을 제시하죠. because는 주로 접속사로 사용되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를 취한 문장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because of는 전치사 of가 붙었죠. 그러니까 문장 대신 단어가 온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I love her because she's so beautiful. 난 그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야. 뒤에 문장은 I love her because of her beauty.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명사가 온 거죠. beautiful 형용사가 온 것이 아니라 beauty는 beautiful의 명사형이죠. 즉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목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러죠. 이 문장은 앞에서 어떤 결과를 먼저 말하고 조건을 뒤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 결과 후 조건의 문장이라 해서 do while형이라 그러고 복문장 규칙의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코드로는 줄여서 DW라 그러죠.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 직역구 의역을 합니다. The teardrops were falling because we were losing you. 직역을 하면 눈물방울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잃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당신을. 의역을 하면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당신을 우리는 모두 잃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문장의 7가지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문장. 이 중문장은 중복된 뜻으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있는 형태죠. 우리가 흔히 주절, 보절, 목적절, 목적, 보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형. 이것은 시간이나 내용의 흐름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주로 접속사가 쓰이죠. 세 번째는 if then형. 앞에 문장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뒤에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말과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하고 영작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do while형. 앞 문장의 결과를 먼저 말하고 뒤에서 그에 해당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attach형으로 어떤 단어 뒤에서 문장으로 단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개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본동사가 아닌 동사의 목적형인데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의 목적어 대신 목적절, 즉 문장이 오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형인데 전치사 다음에 단어가 오죠. 그 단어 대신 문장이 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의 저서 복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계속 팝송 영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복문장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다양한 복문장 7가지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